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입니다. 무려 7년 차이입니다. 1990년대에는 3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병원도 늘었는데 왜 남자들의 생명시계만 거꾸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후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엔 겉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해 보면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혈압은 높고 혈당은 불안정하며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은 이미 위험 단계, 몸속은 조용히 늙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히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62세 강민호 어르신은 평생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셨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아 하셨죠. 선생님, 전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운동도 하고 살도 안 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분의 표정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편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사회의 책임을 지다 보니 늘 자신은 뒤로 미뤄두게 됩니다. 그 사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면역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성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남성은 아파도 참습니다. 여성은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지만 남성은 혼자 사깁니다. 여성은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지만 남성은 일이 바쁘다며 미룹니다. 그 결과가 바로 7년의 격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습관과 수면,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 4가지가 우리 몸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나이를 되돌리는 건 약도 주사도 아닙니다. 남성의 짧은 수명은 운명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깎아먹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오늘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명을 갉아먹는 남성들의 습관. 이제 그 5가지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그 5위는 바로 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맥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한 잔이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들 계시죠?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위험 음주 국가입니다.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폭음하며 이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은 2.5년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술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간, 혈관, 심장, 뇌까지 모든 장기를 동시에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성호 어르신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잠도 잘 오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며 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4배로 치솟았습니다. 초음파 결과는 지방간과 간섬유화 초기, 즉 간이 이미 굳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문제는 술의 양보다도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한두 잔밖에 안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이어지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소주 한 병을 완전히 해독하려면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2~3시간 안에 다 마셔버리죠. 간은 분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독이 쌓이고 결국 피로, 면역 저하, 간염,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술은 단지 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남성 호르몬의 분비까지 줄어듭니다. 결국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들며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5년, 10년 뒤엔 수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를 지키시는 겁니다. 첫째, 금주의 날을 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간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소주 기준으로 반병 이하, 맥주는 한 캔 이하가 적당합니다. 셋째, 다음 날은 반드시 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진짜 피로 때문인지, 습관적인 외로움 때문인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술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술을 쉬어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든 그 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수명은 늘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4위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늘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그 피곤이라는 말 속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 분노, 불안,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진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은 평균 수명이 4년 이상 짧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이 장시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심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되죠. 결국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몇 해 전 62세 최영수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택배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분은 늘 미소를 지으셨지만 정작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높고 혈압은 늘 불안정했죠.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에도 불면과 소화불량, 우울감이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지쳐도 돌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버티다가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먼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부정할수록 해결이 늦어집니다. 둘째, 말로 풀어내야 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많이 완화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가벼운 운동, 햇빛을 받는 시간. 이 3가지만 지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갑니다. 넷째, 마음을 전환할 취미를 찾으세요. 음악, 그림, 글쓰기,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이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병들게 합니다. 참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깊어질 뿐이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 약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지 않다. 그리고 좀 쉬어가도 된다. 남자의 강함은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버티는 대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자들의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3위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진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사람이 있었지만, 퇴직과 함께 관계의 끈이 하나둘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전화할 사람도, 점심 함께 할 사람도 없다는 걸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높습니다. 심지어 비만보다도 1.5배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즉, 외로움이 담배나 술보다 더 빨리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그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소속감을 잃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67세 박영수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가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며칠씩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이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고 식욕이 떨어지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급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를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첫째, 직장 밖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함께 이야기할 친구, 이웃, 동호회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 가족과의 대화를 놓지 마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식사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직접 만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웃는 게 몸의 면역세포를 실제로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워줍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새로 만나요? 인간관계는 나이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은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더 다칩니다. 그러한 고립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병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음식과 운동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 대화, 웃음, 이 3가지가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수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대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2위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5시간 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줄일수록 조용히 무너집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명을 갉아먹는 만성 질환의 시작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짧습니다.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식욕 조절 기능이 망가지면서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즉,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5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늦은 퇴근, 업무 스트레스, 야식, 스마트폰. 이 네 가지가 남성의 밤을 빼앗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파란 불빛이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55세 이창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2시에야 겨우 잠드셨던 분입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한 피로감. 검사 결과 심혈관계 기능이 10년 이상 노화돼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와 장기, 근육을 복구시키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꺼야 합니다. 전자기기 불빛이 뇌를 깨워 숙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조금 서늘해야 깊은 잠이 옵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오후까지 몸에 남아 수면을 늦춥니다. 오늘 밤에는 제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드는 것이다. 그 단순한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1위는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출근길엔 운전석에서, 회사에선 책상 앞에서, 퇴근 후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냅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는 좌식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한 사망 요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60% 높고 평균 수명이 무려 12년이나 짧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혈액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세는 하체 근육을 거의 쓰지 않게 만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당분이 혈액 속에 머물며 당뇨를 유발하고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몸의 열 생산이 떨어져 기초 대사가 감소하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62세 남기호 어르신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운동은 귀찮고 식사는 간단히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셨죠. 3년 만에 체중은 10kg 늘고 혈당과 혈압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더 움직이기 힘들어져 결국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좌식 생활의 무서운 점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의 심장 기능은 운동하지 않는 10년 노화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 우울감과 불면이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만 걸으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혈류를 새로 순환시킵니다. 둘째, 전화 통화는 서서 하세요. 단순한 자세 변화도 다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에는 20분만이라도 산책하세요. 식후 걷기만으로 혈당이 20% 낮아집니다. 넷째, TV 광고 나올 때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작은 습관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 3층만 걸어도 하체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순간부터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30분마다 일어나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잃고 움직이면 되찾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 보세요. 두 발을 바닥에 딛고 허리를 펴세요. 그 단순한 동작이 혈액을 돌게 하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조금 더 자주 움직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의학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술 한 잔으로 시작된 간의 피로, 참아온 스트레스가 만든 심장질환, 끊어진 인간관계 속의 외로움, 잠 못 이루는 밤이 쌓여온 피로,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 이 5가지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몸의 노화, 그리고 짧아진 수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5가지를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그 변화만으로 수명을 30년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65세 정제만 어르신은 오랫동안 술과 야근, 수면 부족으로 힘든 삶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경고 수준으로 올라간 걸 보고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분은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술 대신 물 한 컵, 밤 11시엔 무조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게 진짜 치료였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하루 한 번 10분이라도 산책하기. 잠자기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하루에 한 끼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실천 사항들을 들여서 무엇부터 지켜야 하나 싶으시죠? 일단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시기 쉽도록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하루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고 댓글에 공유하시면서 스스로도 마음을 다져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응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